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63칙하고 64칙을 함께 하겠습니다. 원래 남전 화상의 고양이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벼감록에는 이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서 지금 이 칙으로 나누어서 지금 싣고 있지만은, 원래 종경록이라든가 문과 안에서는 이걸 한 칙으로 다 수용하고 있거든요. 또 이 사건, 이 선문답의 내용이라든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에 한 칙으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부하기보다도, 그래서 두 칙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남전화상 고양이 살해 사건인데, 우리 교재 398쪽이 있죠, 그죠? 398쪽에 간단하게 원문 한번 볼게요. 남전화상이 어느 날 선원의 동당과 서당 선생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전화상은 고양이를 잡고, 자, 여기서 그대들이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고양이를 내가 참살하지 않겠다. 여기서 한마디 말을 한다는 것이 여기 주제가 되거든요. 일부의 법문을 제시하여서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수행자로서 일부의 법문을 제시한다면은 이 고양이를 참살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일부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이 고양이를 참살하겠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엄령을 내린 거죠. 이것은 도덕적 불참이요, 이런 말로 줄여가지고 입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어서 도덕이라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일부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동당과 서당의 수행성들이 지금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시비가 일어났죠, 그죠? 이것은 이제 동당과 서당이라는 이제 두 하나의 분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분파가 만들어지고, 고양이 한 마리가 분파를 만들어낸 사건의 주범이 고양이 한 마리죠. 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동당 서당의 수행성들이 자, 다툼이 일어났다. 어쨌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쟁이 일어났다, 시비가 분별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이 다툼이 일어난 것을 일구의 법문으로서 이 다툼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는 수행자 여러분, 진정한 안목 갖춘 사람이 있다면은 동당 서당이 고양이를 다툼으로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구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안목 갖춘 사람이 일구의 법문을 제시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대중 가운데 아무도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남전화상은 고양이를 양단 칼로 두 조각 냈다, 죽였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구의 법문을 제시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온 참선 수행이 벼감록 공부하는 주제가 돼요. 그 다음에 64칙에는 이제 외출했다 돌아온 조주화상이 남전화상이 낮에 있었던 사건을 조주화상이 이야기합니다. 그 동당 서당의 수행성들은 아무도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대는 일구의 법문을 뭐라고 제시하겠는가, 이렇게 조주의 안목을 이제 묻고 있죠. 이 조주화상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신을 머리에 이고 법당 밖을 나가요. 그래서 조주 선사가 집신을 머리에 이고 법당 밖을 나갔다. 이런 게 남전화상의 질문에 조주화상이 대답한 선문답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선문답은 이 두 칙이 나누어서 벼감록에서 싫지만은 종용록이라든가 문문관에서는 한 칙으로 이
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벽암록에서 두 층을 한 층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점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이 벽암록의 어느 국권선사가 수시본문을 이제 이렇게 제시해놨어요. 칠판에 적어놨죠. 의로부도요 정호제시다. 여기서 이제 의로 의식의 길이 끊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의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길이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전불급이요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경지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대성기실론에서 이야기할 때 진여는 진여 본성이죠. 그죠? 일체의 은설상, 명자상, 심년상이 끊어졌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분리문자.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니까.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가 소멸된 상태니까. 자, 여기 이제 이 본성은 분리문자. 또 은전불급. 언어의 모든 사량 분별심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그 경계가 미치지 못한다. 은전불급. 심행처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은설상, 일체의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다. 은설상을 초월한 경지다. 그 다음에 명자상,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 명칭으로서 명상을 초월한 경지다. 심년상, 마음의 심의식으로 반영된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된 경지다. 그래서 육건 육식의 모든 대상 경계가 끊어진 경지가 의로 부정이죠. 그러니까 심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길이 끊어졌다. 이게 육건이 육진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사량 분별하는 것이 뭡니까? 언어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에 대한 명칭, 모든 사물은 사물 이름에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의해서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내용을,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는 아니다. 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지만 이것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사의 업을 짓는 일이죠. 이걸로 세간법이라고 해요. 세간법. 그래서 세간법을 초월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뭐냐? 불교에서는 출세간법이다. 그 출세간법은 무명무상 절이체죠. 이체의 언설, 문자, 언어, 이름이 다 끊어진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강경에서 보면 무상, 무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공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는 진여 본성은 일체의 언어 문자를 제시할 수 없는 세계예요.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예요. 심행처멸이라는데 심행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의식의 진행을 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로나 심행 같은 뜻입니다. 마음의 인식작용이 진행되는 상태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물을 기억을 한다든가 생각한다든가 사량 분별한다든가 좋고 나쁜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고 방식이 전부 다 의로가 돼요.
이걸 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용도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사량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언어를 통해서 마음의 작용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언어입니다. 근데 마음의 의식의 진행 작용이 이룰 수 없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 본성이다. 그래서 재물열애는 모두 진여 본성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공덕해보고 출세간의 지혜로 설법하고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또 일체 중생을 생사해탈할 수 있는 정법을 설하는 것이죠. 그죠? 선성들의 법문이 사실은 세간법으로 이루어진 중생심의 모든 생사, 번뇌, 망념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법문을 선문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본책에서 남전하상이 고양이를 가지고 동당서당의 수행생들이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세간 사람들이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세간 사람들처럼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다투는 거. 이거는 의식의 길이 끊어진 경지에서 출세간의 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의식으로 대상경계를 사량 분별하고 고양이를 대상경계로 두고 옳고 그르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의식의 길이 이르지 못하고 끊어진 세계가 바로 진정 정법을 제시하는 선성들의 법문이다. 이 제시라고 하는 말은요, 선성들이 설법을 한다든가 정법을 계시한다든가 선문답으로 설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방편 법문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말에 전부 다 제시란 말을 중국 써요. 법화경 같은 데는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 선생들은 선생들의 선기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분 종사가 수행성들에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일구의 법문을 제시한다 이런 말을 제시라고 써요. 원래 남전하상이 고양이를 지켜들고 있죠. 그죠? 고양이를 제시되고 일구의 법문을 제시한다면은 고양이를 살려주고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고양이를 참살하겠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시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가나선에서 이것을 제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문자 화두를 제시하죠. 그죠? 이 문자 화두를 제시해서 제시거각이라고 써요. 문자 화두를 제시해서 자각하라. 자각하는 것은 뭡니까? 문자 화두를 제시하는 것을 스스로 문자 화두를 자각하는 것이 자신이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 돼요. 이걸 제시라고 씁니다. 그것은 이제 선생들이 문자 화두를 제시해서 자각하게 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 아니면은 이제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사유해서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선생들이 문제를 제시한다. 이렇게 써요.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가 연불 할 적에도 관세음보살이라는 방편 언어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방편 법문을 자신이 제시하고 그 자신이 제시한 방편의 언어를 자신이 자각하는 거예요. 거각이야, 이게. 그래서 제시거각.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진여 법성의 지혜로 자각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 자각 성지, 초발심 정각. 전부 다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들이 제시한 문제는 연불 수행하고 달리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남변화상이 고양이를 제시해서 한마디 일구를 제시한다면은 고양이를 살려주고 일구를 제시하지 못하면 죽이겠다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일구를 제시해서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일구의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수행성들에게 참선 수행자들이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전화상이 항상 하는 말이 3세의 재물은 부지예요. 고양이와 흰 소는 암소는 지류다. 이런 법문을 제시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하겠는데 남전화상이 일구의 법문을 제시해서 이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한 안목으로 일구를 제시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재불요리와 같은 지혜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죠. 고양이라는 대상 경계, 언어 문자라는 대상 경계, 모든 것이 속박되어서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대상 경계에 속박된 세속인들의 살인사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삼세 제불과 같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해야 될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엉터리 수행자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남전화상이 아주 수행성들에게 엄청난 법령을 실행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법령이라는 뭐냐? 생사의 문제를 고양이를 죽이는 문제로서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느 옥권선사가 자 여기에 진여법성의 지혜를 이루는 것, 그 바로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문자나 대상 경계나 고양이나 동당서당의 차별 경계에서 항상 중생의 세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전화상이 중생의 심, 의식의 모든 기 다 끊어지고 진정한 정법을 제시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 두 번째는 언전불급이나 마찬가지죠. 그 정법의 길은 남정보은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이 법문의 정법의 길은 어느 문자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작용의 언어지만 중생심의 언어는 뭐죠? 전부 차별의 언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는 무엇이냐? 출세간의 언어지만 출세간의 언어도 역시 언어죠. 그렇지만은 세간의 언어, 출세간의 언어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경지가 진정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해서 자기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인데 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문자나 대상 경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전히 어느 문자로서 미칠 수 없는 세계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성들이 차간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차간 시절이야 말 쓰죠. 연불문에서 나오죠. 그죠?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적인 지혜의 눈을 부족하는 것을 차간이다. 그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 지극히 수행성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의급 차간의 말씀. 참선 수행자들이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일대사 일을 마친다. 그랬죠, 그죠? 자주 내가 이야기했지만 인재선사가 진정 견해를 부족하는 것이 대사요 필요하다. 그래.
이 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선 수행의 모든 일이 일대사, 생사대사, 구법행의 모든 대사, 이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서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대사. 자, 이 대사를 불사라. 우리가 불사를 이룬다 이 말이 경전에서 자주 쓰거든.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마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사대사를 해결했다, 생사대사를 마쳤다 이런 말 쓰죠. 이것은 수행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겁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경전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해요. 불지견.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 본문이 전부 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불열애가 재불세존이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출세간 지혜의 법문을 일체 중생들이 본래 열애법신, 열애장,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법 실상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 5일에 열어 보여주서 제시해서 각자 스스로 그 진실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재불열애가 설법한 거잖아, 방편법문을. 그러면 84,000 방편법문이 사실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불성, 열애장을 깨달아서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한 거거든요. 자, 스승들은 이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대사요필이다. 이 말로 딱 줄인 거죠. 재불세존이 중생들에게 설법한 것이나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설법한 것이나 똑같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 불법을 깨달았다, 생사해탈을 했다 이런 말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생사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시죠.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깨달음을 이룬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몰라. 깨달음이 뭘까? 생사해탈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걸 말합니다. 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자각성지를 이루고 스스로 중생의 번뇌, 망념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일부의 법문을 제시해서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길이 끊어지고 어느 문자가 미칠 수 없는 진정한 경지를 이루는 출세간의 지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일이 지극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수행자의 본분이다. 자, 그런 경지를 갖추도록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약야 전전 성비하고 변가 경추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전기불이 번쩍거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전기불이 막 빛을 발휘하는 것은 전기불이 번쩍 빛나는 걸 말해요.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전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전에 그 비유했죠. 정전은 뭐라 그랬죠? 정전은 전기가 끊어진 거잖아. 이거는 무지무명이다. 이게 무지무명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지무명 속에 전기 없이 어두움 속에서 암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밝은 광명이잖아. 항상 밝은 지혜의 광명 속에 법화길 같은 데도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아 여기에 중생이 있구나. 이런 비유법문을 해요.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켜지니까 불이 켜지니까 자신의 눈에 중생이 보이는 거야. 뭐냐? 안목이 갖춰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바로 지혜의 눈을 갖춘 것을 중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갖추진 거예요. 그러면 정전에서 누전은 뭐예요? 누전. 전기가 새는 거지. 누전하고 또 뭐라 그랬지? 방선하고 방전. 이것은 화제가 날 수 있는 문제집이잖아. 이것은 뭐냐면 사도나 외도를 비하는 거야. 이 때문에 정전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요. 무지무명은 어둠인 것이요. 사도, 방전은 외도나 사도로 빠져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전기를 스스로 전기불을 일으키게 하고 별이 빛난다라는 말이면 별이 유성이 흐르는 거죠. 이거 뭐냐? 지혜 광명이 쏜살처럼 일심의 지혜 광명이 별똥이 흐르는 것처럼 이런 이제 정광석화와 같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뜻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항상 밝은 지혜 광명을 비추고 그 지혜 광명을 환히 정광석화와 같이 펼칠 수 있고 또 경추도악이다. 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연못을 말합니다. 큰 연못에 물을 뒤어 엎어버리고 또 높은 산을 끄꾸뜨리고 이게 뭡니까? 바다라든가 산이라든가 이것을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그 물을 쏟아버릴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모든 대상 경계를 꺾어버릴 수 있는 지혜의 안목. 이건 다른 말 한다면 일침의 지혜의 작용으로 대상 경계입니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수행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할 수 있는다. 이런 뜻이죠. 언어나 의식이나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선성의 여기에 남전하상이 제시한 이런 일부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문제 제기를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런 대지의 광명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전기불이 비치고 불빛이 환히 밝게 빛나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폭포불을 뒤집어 버리고 높은 산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고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의 차별 경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바로 무지무명의 안목 벗어나서 무지무명을 벗어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상의 세계야. 모든 대상 경계가 없어. 그래서 자신이 본분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런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깊은 그 연못하고 연못은 낮은 것이죠. 또 사는 것이 높은 것이죠. 예. 이걸 다르게 한다면 낮고 높은 것 차별색이죠. 이게 차별의 모든 대상 경계도 모두 다 소멸시키고 떨쳐버릴 수가 있다. 자, 깊은 물하고 높은 산하고 이런 말로 이제 그렇게 뭐 높고 낮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이라든가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는 높고 낮음이 없잖아, 그죠? 그런 경지를 평등의 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이체의 모든 높고 낮음,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이라는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해서 지금 저기 자기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 이 대중 가운데서 이런 뜻입니다. 이 대중 가운데서 변덕정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이런 뜻이죠. 남전하상이 설법한 이 법문의 내용을 바르게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행자가 이 대중 가운데 있는가? 어느 우거선사가 자기 문화의 대중들에게 이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자, 자신이 제시한 문제지만은 이 본칙 공안을 설법하면서 어느 우거선사가 제시한 문제는
남전선사가 제시하던 이 문제,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면 고향에도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수행자 가운데서 남전선사의 이 법문을 대변할 수 있는, 일구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 갖춘 수행자가 있느냐. 자, 그렇게 이 성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일구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분명히 제시해봐라. 그렇지 못한다면은, 시거간하라. 아직 이러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자라면은, 이 본칙 공안을 제시해서 남전하상이 제시하는 이 법문의 핵심, 일구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원호국도 선사가 시중 법문을 한 겁니다. 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생들의 법문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본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언이 동당이 있고 서당이 있어요. 원래 이제 선언의 구조가 중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당, 서당으로 나누죠. 자, 여기 중앙에는 이제 어디 조실이, 이게 방장실이 있어요. 방장실이 있는데, 동당 수행자와 서당 수행자가 이게 수위. 그래서 서당 상작하면은, 서당 수작하면은, 방장 다음으로 이 선언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서당 수자라고 해요. 근데 양당에는 수자가 있어요. 이 동당을 지도할 수 있는 수자, 서당을 지도하는 수자가 있는데, 서당 수자가 상위의 수자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마조 문화의 서당 지장선사가 마조의 수제자잖아요. 그만큼 이제 서당, 동당 나누어서 수행성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내용은 397쪽에 이런 근본 이야기가 조당지의 덕산화상자에 나옵니다. 397쪽 한번 볼까요? 남전화상 문화의 첫 번째 수자는 여기에 서당 수자라고 보면 돼요. 고양이를 한 마리 길렀는데 고양이 다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러뜨렸다. 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남전화상 조실한테 알리니까 남전화상의 고양이를 번쩍 들고 누군가 불법에 대해 입구의 법문을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이 고양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근데 대중 가운데 대답한 사람이 없어 남전화상은 칼로 고양이를 두토막 잘랐다. 그래서 나중에 설봉이 이야기를 제시하고 덕산 자기 스승에게 신문합니다. 남전화상의 고양이를 뵌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덕산은 설봉을 밀면서 때리 설봉이 달아났고 다시 덕산은 설봉을 불러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그대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데 그대를 왜 모른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또 덕산의 제자 암두선사가 뛰어난 제자가 있어요. 그대는 알겠는가?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모르는 것이 좋다. 여기 불해라고 써요. 불해. 불시, 불해. 이것을 대상 경계로 사량 분별하지 않는 경지를 말해요. 여기 진짜 덕산은 두 제자 가운데 설봉은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비판했고 암두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는 불해를 잘 지니기 알지 못한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을 잘 지니기 좋다. 근데 이미 불해라고 모르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닐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대는 마치 무쇠 말뚝 같구나.
이게 안부라는 사람은 덕상, 스승보다도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남전의 이야기는 사실상 이게 어록에 전하는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마조화상이 사람을 시켜서 간장 항아리 3개를 보내왔는데 백장선사나 법당 앞에 나란히 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설법을 할 때 대중이 모이자 주장자로 항아리를 가르쳐서 불법이 대의를 체득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항아리를 내가 깨지 않겠는데 안목을 갖춘 사람의 안목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 이 항아리를 깨버리겠다. 대중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백장이 항아리를 깨고 방장으로 되도록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여기 스토리는 같죠. 그 다음에 앙산자객도 나와요. 398쪽에. 앙산 스님이 위산선사의 하나의 거울을 보내온 인연에 대해서 거울을 받아들고 설법합니다. 자, 이것은 위산선사가 보낸 거울인데 이것은 위산의 거울인가? 앙산의 거울인가? 지금 위산의 거울이라고 한다면은 앙산의 손에 있고 앙산의 거울이라고 한다면 이건 위산이 보내준 것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건 위산의 거울이냐 앙산의 거울이냐 이것을 문제를 제시해요. 문제를 제시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거울을 깨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니까 앙산이 거울을 깨버려요.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비슷하지, 그죠? 자, 여기에서 수행성들이 차별상에 나누어져 있는 거죠. 앙산의 거울이냐, 위산의 거울이냐. 에? 또 항아리가 이 항아리 3개를 넣고 대중이 대답을 대상 경계에 속박되었지만은 대상 경계로 보이는 항아리를 벗어나서 항아리를 초월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갖춘다면은 이 항아리를 깨지 않겠다. 이 수행성들이 제자들을 지도하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면은 제자들의 안목을 갖춘 수행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과감하게 시행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백장이 위산의 주인 뽑는 이야기도 나오죠. 위산의 그 선문을 지도할 수 있는 선지식을 한 명 뽑는데 백장 문화에 그 수자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니까 대중들이 이제 위산의 주인을 시험대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백장화상이 물병을 하나 놓고 이것을 물병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을 그대로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물병이라고 한다면 대상경계 걸리잖아. 그 물병이라는 대상경계에 속박된 사람이 어떻게 안목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죠? 근데 본래 물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문자나 대상경계에 속박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대상경계에 속박된 인생은 안목 없는 거잖아. 이게 물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을 물병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게 바로 이제 세간의 법을 본다면 물병이라고 대답하면 끝나야. 그렇지만 출세간의 지혜로서는 물병은 대상경계에 속박되니까 출세간의 지혜로 안목 갖춘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렇게 수자는 나무 토막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요. 이렇게 얼버무린 거예요. 그죠? 근데 위산은 뭐냐? 발로 물병을 차버리죠. 일체의 대상 경계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위산의 주인이 되는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출세간의 지혜로서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상 경계는 뭐냐? 중생심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인 거예요. 동당과 서당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차별성이죠. 자, 여기서 고양이.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일구를 제시한단 말은 뭐죠? 동서의 수행성들이 고양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전부 다 고양이를 대상 경계로 두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당, 서당, 고양이 이 세 가지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안목. 자, 이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출세간의 지혜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을 자 뭐라 그러죠? 무상. 법성계에서 이것을 무명, 무상, 절일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고정된 이름이 실체는 없잖아. 임시방편으로 이름 붙였잖아. 전부 다. 상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 경계라고 하는 형상도 사실상 형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죠. 여기서 고양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고양이가 지니고 있는 특성, 모양, 형태의 모든 내용은 언어 문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이 고양이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고양이의 특성을 우리가 언어 문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고양이라는 모습을 보고 고양이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는 이름을 보고 코끼리의 형상, 모양과 특성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코끼리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각자 누구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모양과 형태가 색깔, 그 사람의 품격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다 인식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 뜻을 고양이의 이름하고 고양이의 특성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언어 문자입니다. 이 때문에 언어 문자라든가 명상에 속박이 되면은 뭡니까?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법성은 무명, 무상, 절이체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 경지가 바로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고양이라는 사실을 판단함과 동시에 고양이라는 모든 형체, 언어, 문자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물을 인식함과 동시에 인식에서 초월되어야 대상 경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물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사물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 본분으로 되도록 하는 것, 사물의 모양을, 특성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대상 경계에 속박되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의 부분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안목 갖춘 사람이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반야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세간에서 수행하는 사람 일이지 출세간의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법문을 남전하상의 제자들에게 설하는 건데, 자, 교재 398쪽에 봅시다. 남전하상이 선언의 동당, 서당 선생들의 고양이를 다투는 것을 보고 고양이를 붙잡고 이 입구의 법문을 제시하면은 이것을 살려주고, 입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이 고양이를 참살하겠다. 근데 그대들은 수행자인데 출세간의 지혜를 깨닫도록 참선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고양이라는 사물, 대상 경계, 명상에 속박되어서 이렇게 시비를 하고 다투고 본분사의 삶을 망각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남전하상이 항상 일부의 부분을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삼세 재물은 부지이고 인호 백구는 지우다 이런 말을 써요. 각지우. 이 법문이 남전하상의 유명한 법문이다. 이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하고 흰소. 자, 여기 고양이하고 흰소는 무엇이죠? 짐승이죠. 그죠? 그래서 축생은 지우인 줄 알고 삼세 재물은 부지인 줄 알아. 그래서 부지와 지우를 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해요. 그래서
항상 수행승들에게 3세 제불은 부지유고 1후 백구는 지유라 하는데 이 법문에 대해서 그들은 일부의 법문을 제시하라. 이 법문을 제시했죠. 이 법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자, 여기서 인후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를 표현하는 건데 고양이하고 축생은 흰 소는 축생이죠. 그죠? 축생은 뭐냐?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중생이잖아. 중생. 그래서 중생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유라. 지유는 뭐죠?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이 있는 거예요. 대상 경계의 사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때문에 육건이 육신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축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3세 제불은 부지유라. 대상 경계가 없어. 그래서 부지유는 공이 있고, 공을 다른 말 한다면 무상, 무원, 무장, 전부 다 이렇게 반야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세 제불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공, 무상, 무장 이런 경지의 지혜를 부족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것이고, 짐승들은 고양이라든가 흰소나 짐승들은 대상 경계의 사물로 존재하는 것을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유다. 이런 말씀이죠. 대상 경계를 두고 있으면 중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중생심에서 초월해서 진여법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안야의 지혜로 부족한 안목 갖춘 사람은 일체 대상 경계를 벗어날 수 있죠. 그런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도록 일부의 법문을 제시하라.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이제 남전하상의 유명한 법문인데, 그 수행성들이 고양이라는 대상 경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399쪽에 봅시다. 무문관에는 정법의 안목으로 생사대사 본분사를 해결한 일부의 지혜의 말을 제시한다면 고양이를 살려주지만 일부의 법문을 말하지 못하면 고양이를 절단하겠다. 근데 원어는 이 남전 노인의 용과 뱀을 구분하는 수단이 있다라고 착을 하는 거죠. 남전의 한마디는 출세간의 지혜로 판단하는 안목으로 이 법문을 제시한 것이다. 아까 이제 차거에서도 원어의 수시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가 되고 동당서당의 수행성들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죠. 자, 이것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자 모인 사람들이 세간의 대상 경계에 고양이에 속박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상실한 중생이 된 모습이죠. 이게 남전하상은 고양이를 절단했다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수행성들을 교육으로 과감하게 처단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상 나중에 다음 책에서 문제점이 또 드러나요. 그것은 이제 5번 이제 고양이를 처단한 남전하상의 교육적인 문제만을 여기서 첫 번째 제시해요. 개성을 먼저 볼게요. 동당, 서당의, 양당의, 성당의 모든 수행성들은 다 엉터리 선생들이다. 이렇게 그 두선화 이런 말 쓰거든요. 뒤에 원문이 있습니다. 400페이지. 양당 구시 두선화. 원래 두선화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두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쓸 적에 시를 쓰면 중국 사람들은 시의 운에 맞춰 시를 써야 되는데 운에 맞지 않고 시를 썼기 때문에 두묵이라는 사람의 시는 엉터리 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고사성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두선학하면은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고 두선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터리 선성되자는 뜻입니다. 용어가 이렇게 두선화자. 이게 남전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하는 동당서당의 모든 수행성들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엉터리 선성들만 모였다. 그 설두선사가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거죠. 발동연진의 불라. 자, 여기서 이제 발동이라는 것은 번뇌 망심을 일하고 먼지만 일으키고 있다. 여기 육건 육진의로 사량 분별해서 대상 경계의 분별하는 망념만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 망념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수행자들은 어찌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남전하상이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라니까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이어서 그 수행선들이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을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고양이를 대상으로 다투고 있는 세간 중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내덕 남전 능 거령이요. 이어서 내덕이라 내라고 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으로 발단이 되어서 남전하상은 큰 법령을 실행하게 됐다. 고양이를 죽이는 수행선들에게 일구의 법문을 제시한다면은 내가 이 고양이를 살려주겠다.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라. 이게 바로 법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죠. 이 법령이다.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라. 일구의 법문이라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성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구 법문은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고 있는 불의법문이죠. 불의법문입니다. 일구의 법문을 마루구라고 했죠. 그죠? 같이 이해합니다. 마루구라고 하고 그 중국 선생들이 전부 다 일구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선생들의 법문이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독자적인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공덕행으로 이루는 일.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적해서 그래서 지적해서한 이렇게 붙여가지고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남전하상이 법령을 내린 것은 뭐죠? 진정한 수행성으로서 안목을 갖추고 내가 제시한 이 문제점에 일구의 법문을 독자적인 안목으로 일구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어. 그걸 바로 궁극적인 일구의 법문의 마루구라. 이것은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는 궁극적인 법문이다. 그래서 불의법문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출생안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생사해탈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것이 바로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불연회가 출세해서 전부 다 일구의 법문으로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를 수행했어요. 그걸 바로 이제 출세라고 해요. 법화경에서 이것을 1대사 2년 출세 이렇게 하죠. 그죠? 선생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요. 세간의 언어를 초월해서 출생안의 방편 지혜의 언어로 제시할 수 있는 일구의 법문. 이것이 바로 생사해탈할 수 있는 안목이고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이제 법령이라고 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출생안의 지혜의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은 입구의 법문을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는 살인도가 되고 할인금이 되죠. 그죠? 그 살인도 할인금이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입구 법문 속에. 자, 성성들의 법문 입구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목 갖춘 사람은 생사해탈을 이루고 공덕을 실행할 수 있는 본분사의 묘용이 되는 거죠. 이 남녀하상의 법문이 바로 정법의 법령을 제시했다. 근데 수행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입구의 법문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엉터리 선성들만이 모여있다. 그래서 남녀하상 어떻게 일도 양단 인편파다. 이 편파됐다 이런 말 쓰죠.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뜻이죠. 원래 편파란 말은 서경에 있는 말인데 한쪽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남전하상이 이 고양이를 칼로서 두토막 낸 것은 고양이를 죽이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법령을 제시해놓고 일구를 제시하면 살리는데 일구를 제시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부득이 고양이를 죽이는 쪽으로 편파됐다. 죽이는 쪽으로 자기 일을 실행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여기서 편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과 악이라든가 진실과 거짓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거잖아요. 그래서 남전하상이 한 칼로 중생의 차별 분별심 잘못된 수행성들의 모든 차별의 망령을 칼로 자르기를 했는데 이 고양이를 자르다 보니까 고양이를 살리는 쪽이 아니라 죽이는 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전하상의 칼은 반야지의 칼이다. 일도 양단의 칼이다. 여러 가지 수행성들을 지도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의 지혜로 쓴 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학인들을 지도하는 절박한 방편이지만은 남전의 문제점은 모르겠어요. 고양이를 죽이는 문제가 남잖아.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측에서 이 문제점을 조주화상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구제해 주는 역할이 나와요. 다음 측에 봅시다. 64층은 조주화상인데 집신을 신고 머리 위로 이고서 땅을 나가다 하는 행동으로 남전하상의 문제에 대답하는 한칙을 싣고 있습니다. 64칙을 또 한번 원칙을 보겠습니다. 64칙에는 시중이 없어요. 그래서 64칙의 시중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본 원어국권선사 시중 본문 하나인데 이것을 두 공안으로 나누어서 보다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묘감록 64칙은 남전하상이 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 조주선사의 의견을 묻는 선문답을 다음같이 싣는다. 남전하상이 낮에 고양이 동당서당의 수행성들이 고양이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있으니까 고양이를 잡아들고 입구의 법문을 제시하면은 이 고양이를 살려주고 입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이 고양이를 죽이겠다. 아무도 입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내가 고양이를 죽였다. 자, 이 사건을 조주선사가 외출하고 되돌아왔을 때에 조주선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 이제 스토리가 좀 줄어들었었는데, 이제 낮에 조주선사는 어디 갔었냐? 외출하고, 밖에 나고 외출하고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늦게 조주선사가 외출했다가 선원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남전하상이 조주선사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조주선사는 그때는
이런 내 법령에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조주선사에게 문제를 제시하자 조주선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신을 머리에 이고 법당 밖으로 나갔다. 문 밖으로 나간 거죠. 집신을 자기가 신고 있던 집신을 머리에 이고 법당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문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은 법당이에요. 법당. 예, 원래 이제 선언에서는 불전이 없어. 대웅전이 없고 중국의 선언의 법당의 구조가 우리나라의 마을 바닥처럼 된 구조가 아니고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이게 수행성들이 전부 다 집신을 신고 법당에 다 들어가죠. 절을 할 적에도 무릎만 대는 예배성이죠. 우리나라처럼 오체투지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무릎만 대고 합장하고 예배를 올리는 이런 형태고, 설법을 할 적에도 주지는 의자에 앉아 설법을 하지만 대중은 서서 들어요. 차수에서 차수, 이 손을 이렇게 잡고 길을 설법하는 방향에 두고, 대중은 기러기 형태를 쓰고 주지는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지금 법당에 가면 법상을 아주 거창하게 잘 차려놨는데 중국의 법상은 저 법상이 아닙니다. 의자입니다. 의자. 대나무로 만든 의자. 아니면은 새끼줄로 엮은 의자. 아주 조촐하죠. 그 땅바닥 위에 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주지만이 자리에 앉고 나머지 대중은 서서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신을 다 신고 법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가 집신을 머리에 이고 법당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남전하상이 그대가 낮에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 조주선사가 있었다면 일구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 갖춘 조주가 있었다면 고양이를 내가 죽이지 않아도 된 그런 것을 남전하상이 지금 비추고 있죠. 그죠? 여기서 조주와 남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겠어요? 지연관계이죠. 같은 뜻이잖아요. 여기서 동신지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일심의 지혜를 실행하는 마음작용이 같다, 이런 뜻이죠. 이게 출생안의 지혜로, 일심의 지혜로 일구의 법문을 설하는 것, 일구의 법문을 설한다고는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일구의 법을 그대로 온몸으로 실행한 거죠. 그죠? 이 바로 이제 전신 설법. 이걸 이제 불석의 전체잖아요. 자, 여기에는 언전, 아까 이야기했지만 언전불고, 의식의 모든 길이 끊어진 거죠. 그죠? 언어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온몸이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행동을 실행해 보는 거죠. 그리고 원래 중국 선생들은 이걸 무상성이라고, 무상성.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무상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온몸 그대로를 행동으로 실행한 거죠. 우리가 유마경 보면 유마의 침묵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 유마의 침묵. 우리 이제 양구라고 하는데,
중국 선생들은 이걸 양구라고 해요. 이걸 침묵이라고. 다음 측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도 나옵니다. 세존이 앉아있을 적에 외도가 질문했을 적에 세존이 그대로 침묵을 지키는 설법을 해요. 근데 이런 설법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온몸으로 침묵하는 설법은 사실은 인도의 경전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 유마경에 유마의 침묵이라든가 아니면 세존이 성도하고 나서 37일 동안 비아리성에서 설법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중국인들은 구상성의 차원에서 이런 법문들이 침묵이라는 것으로 설법의 하나로 써요. 이 구상성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인도인들의 논리적인 사고는 언어로 모든 것을 다 설법하지만 중국인들은 시각적으로 온몸으로 또 주먹을 내신다든가 불자를 본다든가 할을 한다든가 행동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형상으로 표현해요. 이런 것이 뭐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에요. 이런 점들이 이제 침묵이라든가 온몸으로 행동으로 입구의 지혜 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주화상이 집신을 머리에 이고 법당 밖을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바로 남전의 일구의 법문에 대답한 내용이에요. 요게 바로 수행성들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남전이 제시한 문제점을 조주선사가 집신을 머리에 이고 법당 밖에 나간 그 사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수행성들에게 참고하도록 했네요. 자, 이게 오늘의 본질은 사실상 남전이 고양이를 죽인 문제가 아니라 조주화상이 집신을 이고 법당 밖을 나가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중심인 거죠. 네. 자, 402쪽에 한번 봅시다. 그대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한마디가 남전화상이 조주선사가 집신을 머리에 이고 법당 밖에 나간 행동에 대답한 거예요. 자, 이게 일구의 언어로서 듣는 것보다도 온몸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목을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한마디가 사실 여기서 남전선사를 구제해 준 거예요. 고양이를 구제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고양이를 구제보다도 사실 남전의 구제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조주인 거예요. 그래서 조주와 남전과 조주는 이 본칙 공안을 통해서 상당한 지혜의 안목을 지음 관계로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본칙 공안을 우리가 잡아보입니다. 자, 여기 402쪽 밑에 보겠습니다. 63칙의 본칙에 연결된 후반 부분이 이게 64칙에서 제시됐는데 불법의 안목을 부족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일구의 법문, 그런 안목 갖춘 사람이라면 고양이를 죽이지 않겠지만 안목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수행성으로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육을 위해서 이 남전화상이 내린 명령이 고양이를 죽이겠다. 아무 대답하지 못하니 고양이를 두툼하고 절단했다. 그래서 무문관에서 이 사건을 한식 공안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치고 불유교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축생을 기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법에서는 인도의 개법에서는 뭐 축생을 기르지 말라든가 이런 말을 없잖아. 중국에 와서는요, 이게 중국인들에게 맞는 그 성제가 만들어져요. 성제. 계율에서 포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출가인으로서 옳지 않는 행동, 또 하나의 또 환경, 그게 맞추어서 여러 가지 성녀들이 지켜야 될 제도, 이게 이제 성제가 만들어지고, 삼위유리가 만들어지고, 또 천태의 입제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 청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청규라든가 성제라든가 이것은 인도에서 전해지는 계율의, 우리가 보살 계법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정찰계라든가 보살계 같은 것도 인도에서 전해된 계법이 아니고 이 대성계는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환경이 다르잖아. 인도의 풍토에 맞는 수행자의 생활 환경하고 중국인들이 사계절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환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언의 수행도 안거가 인도에서는 여름밖에 없는데 중국에는 하안거, 동안거 두 개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중국인들에게 맞는 수행, 생활, 청규, 성제 이런 것이 계율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불교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생을 기르지 말라 했는데 사찰에서 짐승을 기르는 것을 금지했지만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허용한 것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쥐를 찾기 위해서 허용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찰에 개를 많이 키웠어요. 또 그 조주선사의 유명한 부분이 뭐죠?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구자 무불성이잖아요. 이게 조주선사뿐만 아니라 선성들의 선문답에 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개한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하나의 화두로 제시됐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선언에서는 여러 가지 짐승들도 많이 키우고 농사도 짓고 이런 수행 생활이 자급자족하고 있는 농경 문화, 노동의 문화가 보청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선언의 수행의 근본은 뭐냐? 빅대사,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사람이 구도자들인데 이 양당의 구조자들이 한 마리 고양이라는 축생이라는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생사 번뇌 망념으로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 것을 보고 남전하상은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양이를 쳐들고 일구의 법문을 제시해라 했던 거죠. 남전하상이 동서 양당 수행성들의 생사 망년 차별 분별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득이 고양이를 죽이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절실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수행사들의 생사 번뇌 망령을 끊는 지혜의 방편이 사진도 활임금으로 안목 없는 수행사들을 지도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고양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성들을 각성시키고 있다는 하나의 교육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두고 본다면은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한 출가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명을 아끼지 않고 구법행을 하는 사람이 고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자기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차단해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회복하도록 남전하상은 고양이를 부득이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남전하상이 고양이를 죽이는 사건은 출가인이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살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하나는 전도몽상이 있어요. 전도몽상. 본분을 잃어버린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전도몽상하고 착각이 있죠. 보통 이게 동생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중생심은 전도, 몽상, 착각으로 미혹입니다. 근데 이 전도, 몽상, 착각의 미혹을 벗어나도록 수행을 해야 되는데 출가인이 살생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대상 경계에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살생을 하게 된 거죠. 이 남전하상이 살인도를 한 그 자체는 실제 고양이를 죽인 착각, 대상 경계에 속박된 미혹한 중생의 행동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전도망상의 해득기는 구도자들의 생사, 번뇌, 망념을 차단하는 행위인가 동시에 남전하상 역시 출가인으로서 살생계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살생을 하게 된 전도몽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문제가 함께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하은경이라든가 우리가 대성경전에서 항상 이 중생은 뭡니까? 바로 지혜가 없고 안목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치한 전부 중생은 전도몽상에서 생사윤회에 달아가게 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속박되었다. 유명한 연약달다 이야기가 벌써 나와요. 순원경에. 자신이 본래 부족된 본래 면목을 상실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대상 경계에서 찾는 것, 대상 경계에 집착해서 망념을 일으키면서 생사망념의 업장을 짓는 것, 이게 바로 전도망상에 따른 중생심이죠. 그런데 여기 남전하상이 지금 전도망상, 수행성들이 전도망상 다 들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조주화상이 지금 부재해주고 있다. 그 저녁 때 외출해서 되돌아온 제자 조주 종심선사는 스승인 남전하상께 인사를 하자 남전하상이 낮에 있었던 고양이 살해 사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전하상은 조주화상은 그때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했겠는가, 일부의 법문을 어떻게 제시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견을 묻게 됐죠. 근데 조주화상은 말없이 집신을 머리에 위고 법당 문 밖으로 나갔다. 조주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행동으로 자신의 모든 안목과 견해를 보여준 거죠. 또 조주는 남전의 살인도 여기 남전의 살인도라. 남전의 살인도는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끊는 살인도였지만 조주는 뭡니까? 남전의 살인도에 맞춰서 조주화상이 보여준 것은 무언 이행이라. 이체의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집신을 머리고 법당 밖으로 나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무언 이행은 무엇이냐? 조주의 팔인 겁니다. 이렇게. 남전은 살인도만 휘둘렀지만은 남전의 살인도를 활임금으로 살려준 사람은 누구냐? 조주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집신을 머리에 꽂고 법당 밖에 나가는 조주선사는 활임금이다. 지혜로 본분사의 요영을 살린 사람이다.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원어법권선사 수시법문에 나왔죠. 그죠? 한마디 말이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의식의 모든 길이 끊어졌죠. 은전 불급이죠. 그죠? 한마디 말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이 조주선사는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의식의 모든 길이 다 이르지 않는 것, 언어가 미칠 수 없는 경지를 그대로 어떻게 실행했냐. 자기 본분사.
조주선사의 그 모든 인행이, 언행이 집신을 머리이고 법당 밖으로 나갔으니 자신의 안목을 여실하게 보여준 행동을 보여줬다. 조주에 등장하고 있는 정등록에 보면은 남전하상이 고양이를 참살할 이때 사건을 해결하는 구제자, 남전하상도 구제해주고 고양이를 구제해주기보다도 사실상 스승 남전하상을 구제해준 역할이 누구냐? 조주다 이겁니다. 죽은 고양이는 뭐 구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남전하상을 구제했냐? 남전하상이 사실상 조주가 외출하고 왔을 때 이 문제를 조주에게 제시한 의미가 무엇겠어요? 자신이 제자 교육을 위해서 분명히 했지만은 살생했다는 마음, 무거운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수행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지연 동지가 있어서 자신의 그 법령을 실행하는데 동참하고 지연 동지가 있다면 이 자신의 엉어리진 것을 풀어줄 텐데 이걸 풀어줄 사람이 조주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주선사에게 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조주의 구제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남전의 구제자는 조주다. 고양이를 구제하기보다 스승 남전하상을 구제한 인물이 조주다. 이런 의미죠. 근데 조주선사가 집신을 인 것은 뭐 어떤 의미냐 이거죠. 문제점. 집신은 어디에 있어야 될 일이죠? 발에 있어야 될 거잖아. 집신이 머리 위에 없다는 것은 뭡니까? 발에 있어야 할 집신이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집신이 있어야 할 본분을 상실한 거죠. 본래의 면목을 우리가 본분이라고 해요. 본분. 근데 집신은 발에 있어야 본분인데 집신이 머리에 있으니까 본분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진 조주의 본분, 입구의 본분이죠. 집신이 발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 있는 것 자체가 위치가 잘못됐다. 전도된 모습이죠. 전도된 모습입니다. 자, 이게 조주가 스승의 살생이 전도된 것, 수행성대의 고양이를 다투는 전도된 것, 조주가 집신을 머리에 이는 것으로 전도된 모든 현상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수행자들의 전도, 몽상, 착각, 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의 출가인이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해야 될 사람이 세간법에 속박해 사는 전도된 중생식을 초월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법문이다. 서른의 동당서당 수행자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구법수행 본분을 망가하고 고양이 대상경계로 다투는 것, 수행자로서 잘못된 전도, 몽상, 착각, 또 남전하상이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함에도 부득이 교육이지만은 고양이를 칼로 살생한 것 자체도 살생계를 범한 것 자체의 본분을 상실한 전도다. 이 두 가지는 전도죠. 이게 조주선사는 남전하상의 전도된 문제, 수행성들의 전도된 문제를 집신을 머리에 이는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이체 여기에서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언전불급의 경지. 본분사의 묘용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문 밖을 나간 것은 뭐죠? 공간, 모든 전도된 사고의 형식, 틀을 탈피하라, 벗어나라. 이 때문에 이체의 모든 지나간 전도된 생각, 의식, 행동 그 자체도 전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더라도 그 자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죄의식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을 떨쳐버려야 자기 본분으로 되더라. 이어서 문 밖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의식의 대상 경계까지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실행해야 된다. 우리가 재무자성 종신기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게 죄를 어디에서 참여해야 되는가 부처님께 타면 부모를 죽이면은 부처님께 참여하지만은 삶을 살 때는 어디에서 참여해야 됩니까?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 경지는 어디에서 참여해야 됩니까? 유명한 본문 있죠, 그죠? 어디서 참여해야 돼? 참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죠. 어? 그래서 불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제 의식을 갖고 있는 데서 해탈하는 거예요. 제 의식까지도 초월하지 않고서는 제 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 초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사 해탈 이런 말 쓰죠. 이런 말도 해탈하면 어디로 갑니까? 응? 해탈이라든가 초월이라든가 이런 말 잘 있습니다. 생사초월이라든가 생사해탈이라는 말 쓰지, 그죠? 생사는 번뇌 망념인데 생사해탈하면 어디로 가죠?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이지, 그지?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말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 자기 그 해탈했다, 초월했다 하는 죄의식까지도 초월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것을 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다시 내가 공의 내용은 뭡니까? 언어라고 그랬죠. 언어. 제의식, 제생사, 번뇌, 망념, 살생, 어떤 살생이라든가 뭐 우리가 차별 분별심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일을 실행한 것 자체를 우리가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치워라. 이 바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제 의식을 비워버리는 것이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바로 귀명이라고 그러지.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귀가 귀명이잖아. 그럼 자기 집으로 귀가 수분 자양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에 진정한 해탈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일체의 모든 참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제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제 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마경에 보면은 살생하고 이제 사음하고의 모든 구별 우리가 그것이 중생심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는 시절 인연과 함께 소멸시켜야 돼. 그 대신에 공덕행으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했을 때 이체의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조주선사 여기에서 남전선사 수행성들의 모든 문제점을 전도몽상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주는 지금 자기 본분사 일로 하고 있어요. 네.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전도몽상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이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도몽상 착각을 초월하는 수행자의 본분 그대로 조주는 집신을 머리에 문 밖으로 나가면서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속박에서 초월 벗어날 수 있도록 떨쳐버리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떨쳐버리도록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지나친 교화방법 조주선사의 법령까지 조주선사가 왜 이야기를 남주선사가 왜 이야기를 조주에게 했겠어? 의식의 대상으로 그것이 남아있잖아. 그걸 떨쳐버리는 스승의 낮에 있었던 법령의 사고까지 떨쳐버린다. 이게 스승까지 지금 구제해주고 있는 거죠. 조주선사가 머리에 이고 문 밖으로 나간 행위는 수행자들이 이체 본분사, 망각하고 전도몽상, 착각, 생사신, 단견, 상견, 고정관념, 착각, 사량, 분별을 초월한 해탈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로 자유자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신의 본분사의 몸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조주가 집신을 머리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 남전화상의 방편 교육수단이 너무 지나친 살상 행위를 비판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보고 남전화상이 뭐냐, 그때가 있었더라면 내가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바로 남전화상이 고양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의식의 참회가 나타난 거죠. 그 조주가 남전화상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나친 살상을 후회하는 남전선사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고, 또 조주가 남전을 구제해주는 행동으로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제 입장을 두치 공안을 함께 보여요. 철두선사의 개송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406쪽 봅시다. 공안 원래 문조주하고, 이 공안은 이 문제를 전부 다 공안이라고 해요. 남전화상이 고양이를 살해하는 문제, 또 조주선사가 집신을 버리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이 본칙에 제시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기서 공안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원만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남전선사가 조주선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이때에서 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한 이 문제점을 조주선사의 안목을 점검해보고 조주선사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조주선사가 이 공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장안성리의 임한유요. 장안이라는 것은 일체의 중국인들의 장안은 대도가 장안을 통한다. 대도의 중심지가 장안이에요. 이게 장소의 의미를 두지 않고 대도가 천지팔통으로 통하는 중심지의 역할이에요. 진여 본심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남전의 질문에 조주는 집신을 버리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무심의 작용으로 대도가 자연스럽게 실행하고 있다. 장안성리의 임한유요. 임한유라고 하는 말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 유유하고 유의삼매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원래
유라고 한이라든가 신자한이라든가 한도인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전부 본과 같은 의미예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텅 비워버린 경기를 이게 신자한이라는 아니면은 한도인이다. 한간도인입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글자는 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삼묘의 경지에 삶을 살 수 있는 한간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하는 대도가 천지팔통으로 통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진여본심의 비유는 그래서 대운수단의 그 풍류스럽지 않는 것이 진짜 풍류라고 말한 진여본심의 지혜로 한가한 도인으로 사는 경지. 그게 조주의 한가한 도인의 삶의 모습을 집신의 머리에 있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초에 두대 무인해요. 조주선사가 집신을 머리에 이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이 조주선사의 행동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참 없다. 조주선사의 이러한 경지를 진정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참 드물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이 조주선사의 행동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로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출세간의 지혜임과 동시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다. 그래서 조주선사의 경지를 유와 능지라 그래. 오직 진여자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이걸 경전에서 유불능지라 그러거든요.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유한능지라고 해요. 진여자아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느 국어선사는 표현을 해요. 차사는 유한능지요. 이 차 본분사의 이런 진여자아의 지혜로서만이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에서만 알 수 있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삼세 재불도 이 경지는 대상 경계로 파악할 수 없다. 이게 스스로 자각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밖에 없다. 기도 가산 즉 편이요. 이 기도 가산은 기가와 같아요. 자기의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귀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항상 수행에 불교의 수행 바바나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행이란 말은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세계의 종교에서나 그 수행책에서도 이런 구조체계가 없어요. 불교만이 지니고 있는 구조체계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귀가는 본래란 뜻이고 귀명, 진여본심의 지혜의 생명, 뭐 이걸 귀향, 귀일 같은 말이죠. 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것은 진여본심의 지혜의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본래라. 그렇기 때문에 비본래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중생심. 이 중생심을 숲으로 비유해야 숲으로 조림이라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번뇌망념의 숲에 빠졌다가 자각 발심해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걸 그래서 기가는 발심 수행을 기가라고 해요.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보리심, 발심 수행을 여기에 담아라는 말이에요. 바바나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독자적인 언어가 본래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상태가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이 말 자체는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수행 방법이라든가 수행 구조 체계라든가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발심수행,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또 방편수행 전부 다 수행이라는 말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집신을 버리고 조주는 어디로 갔겠어요?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간다.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사의 일은 어디에서 했겠어? 본래의 집에서 하는 거다. 그때 고향에서 고향을 바로 본래 면목, 본래 열반 이런 경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성계에서도 이다라니 무진보 기가수군 자량 이 다란이라는 것이 뭐냐? 다란이 무예자재한 진여 일심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다란이요. 그래서 불지계를 부족한 그 보배로 자기 본래 집에 들어가서 수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일을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양식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가 기명 기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불교 수행. 이 수행이라는 것은 남의 수행이 아니라 각자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조주가 그걸 자기 본분사로서 실행한 것이 집신을 머리이고 안 받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조주는 남전선사를 구제해준 입구의 법문을 행동으로 보여준 훌륭한 선선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두 칙은 함께 해야 우리가 이 한 칙의 남전의 사례 사건이 해결돼요. 자, 그걸 엿봅시다.